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JTBC 손석희 조작 보도 관련 방통심의위에서 간만에 지난 겨울에 이어한 약 1년 만에 집회를 열고 그 당시에 제출했던 3건의 징계 요청안과 최근 국가수 보고서 나온 이후에 추가로 징계 요청한 건 3건을 다시 정리해서 방통심의위에 즉각 징계하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날씨 추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고, 지난 겨울에 방통심의 투쟁을 함께했던 그리 이제 우리 대한민국당 쪽으로는 오지 않았던 분들도 합류해서 같이 이제 방통심의의 싸움을 지속하기로 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방통심의에서 했던 연설을 따로 따가지고 올릴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그 운동권. 그러니까 어제 그 신혜식 셋째 부인 이야기하면서 제가 보수 파리들을 이제 비판을 했는데 좌익 대학 운동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D-라는 소설인데요. 손아람 그 서울대학교 미학과 영영학번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소수의견이라는 소설, 이게 나중에 아마 유승환 감독이 영화화했던, 저는 그 줄거리만 보고 볼 생각이 없었는데, 그 유승환 감독 자체도 굉장히 나이브하면서 자기가 지금 착각을 해서 잘 모르는 그 좌익 영화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가 그 감독 영화를 안 봅니다. 근데 그 원작 소설을 썼고, 그게 아마 시나리오로 이제 활용이 돼가지고 청룡영화제인가 시나리오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손아람 작가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5년에 나온 소설책인데 서울대학교 미학과 운동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구태여 사서 읽어본 이유는 저희 지금 미디어치도 작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손석희 감옥에 끌려가든 변사체로 뜨든 손석희라는 정말 기괴한 캐릭터를 소설화하려고 작가를 모집하고 있고, 저도 사실 이 손아람과 같이 원래 소설가가 꿈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입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들어앉아서 소설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를 모집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대학 운동권 이야기를 소설화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자체를 쓴다는 게 아니고 그 적폐와 부정과 몰상식의 그 운동권패에서 스스로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뚫고 나가는 그 캐릭터, 기업과 정치와 언론에 도전하는 그런 젊은 도전자들의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까 이 운동권 패들의 문제를 앞부분에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손아람 이 친구는 영영학번인데 저는 구사학번입니다. 근데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아마 제가 영영학번들이 입학할 시점에서 제가 4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겹쳤지만 지금 그 이야기 뒤쪽 이야기들은 제가 졸업한 뒤 이야기겠죠. 근데 똑같아요. 제가 그 봤던 그 인문대학교 운동권 패들의 행태랑 똑같습니다. 이 청춘투쟁의 앞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89페이지입니다. 이 청춘투쟁에서도 청춘투쟁 86페이지부터 이제 87페이지인데,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이 운동권들하고의 충돌을 할 때 이념이나 노선으로 충돌을 했다기보다는 행태와 충돌을 한 건데, 왜냐면 이 자유주의라는 노선은 웬만하면 다른 사상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웬만하면은 좌익이다? 인정을 해요. 단지 논전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사상은 현실 적용 불가능, 이런 판정을 내리는 거지, 너 좌익이니까 나빠,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운동권들하고 이 좌익 노선과 자유주의 노선으로 정면 충돌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걸 논쟁할 정도로 운동권 애들이 그 좌익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 마르크스 제대로 읽은 애들이 없어요. 레닌 제대로 읽은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이런 논쟁들이 붙는 건데, 제가 대학 때, 아니, 왜 그렇게 부잣집 애들이 마르크스 외치고, 가부장제 철폐 외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많이 제가 이제 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 입으로 떠들지 않으면 집이 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난 처음부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난 대학 다니면 이거 운동권 얘기예요.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얘네 집 얼마, 뭐, 강남에 몇 평, 얘네 아버지 누구, 이게 그냥 1학년 들어오자마자 쫙 퍼져나가니까, 아니, 가부장제 철폐라는 게 뭐예요? 한 집안의 아버지로 이루어진 그 가정에 대해서 제가 독립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각자 집안에 관심이 많고, 각자 집안의 재산이 많은지 관심이 많고, 본인이 떠드니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우리 아버지 강남 몇십 평 아파트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떠들지 않고, 어떻게 그 인문대학에 있는 거의 전체 애들의 집 재산이 다 공개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독립하고 맞물리는 사상이거든요.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나 개인, 정체성, 주체성, 자율, 의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를 따지게 되지. 무슨 집안이나 뭐나, 물론 나중에 보면 이 사회적 자본 이래가지고 그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최소한 저는 대학 때는 그런 게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도대체 가부장제를 철폐하겠다는 친구들이 그렇게 집안에 대해서 관심 많고 서로 자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청춘투쟁의 87페이지인데 다들 그렇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난 너무 괴로워요 막 이렇게 떠드는 애들이 얼마나 역겹겠어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 볼 때는. 아니 면전에 앉아가지고 우리 부모가 돈이 너무 많아서 막 괴로워. 난 자본가의 자식이어서 괴로워. 막 그걸로 많이 싸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면은 아니 집안이 그렇게 돈 많다고 진짜 괴로워하는 애들이 있냐. 안 믿는 거예요, 제 얘기를. 그런 애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이거 뭐 제가 녹취해 놓은 것도 아니고 증명할 길이 없었는데, 이 손아람 작가가,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 소설에. 이 97페이지부터 써놓는데, 전 뭐 솔직히 이것만 보고 뭐 거의 흘려 읽었는데, 뭐 다 아는 얘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여기 이제 주인공이 그 미학과 영영학번이겠죠. 뭐 본인 자전적 소설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99학번 뭐 미주라는 여대생인데, 그 여대생하고 뭐 짝사랑하고 뭐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여대생이 미국에서 커가지고 이중 국적을 또 가지고 있고, 그쵸. 뭐 무조건 요즘 뭐 좌익하려 그러면, 미국 국적 기본이죠. 이중 국적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좌익이라 했을 때,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남에 뭐 어마어마한 자택,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 자택에서 살고 있는데, 뭐 넋을 만드는 그 자택. 뭐 저는 솔직히 뭐 대학 시절에 무슨 강남이든 뭐 평창동이든 그 집 있는 애들한테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뭐 손하나는 뭐 가봤나 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큰 집에서 사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서울대 고시촌 자취방으로 지금 옮기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취방으로 옮기는데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았다. 자취방 옮기는데 근데 어머니한테 허락을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바로 짐 싸들고 나갔는데 저도 고시촌에서 자취를 했어요. 저 허락 안 받고 나갔어요. 그냥 짐 싸들고 나갔습니다. 그냥. 뭐 특별히 뭐 집안 와서 문제 생긴 게 아니라 이젠 좀 독립을 해야 되겠다. 나가서. 그래서 허락이 필요 없는 게 제가 돈 벌어서 제가 들고 나갔는데 그리고 그 날 이후로는 저는 집에서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학비 벌었고 제가 생활비 다 벌었기 때문에 부모님 허락이 필요 없죠. 내가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딱 나간 다음에 지금까지 집에 안 들어간 거죠. 그날로 그냥 독립이 된 거죠. 이미 허락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독립된 개체입니까? 그러면서
막 너무 신나는 장면 나와요. 막 혼자 살아보는 거 처음인데 너무 신나 막 해가지고 그 작은 자취방에서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제가 자취 어떻게 했냐면요. 월세 그 당시 17만 원짜리 고시촌 꼭대기 방 제일 싼 방에 지하 17만 원짜리 방에서 그 제 친구들 2명과 같이 살았습니다. 아 물론 처음에는 약간 낮은 데 살았어요. 제 미학과 친구들하고. 근데 나중에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17만 원짜리 방에서 이 3명, 그 3명 다 학비와 생활비 다 같이 번 친구들이에요. 그게 신나? 혼자 살아보는 게 막 신나? 이게 되니까 이게 지금 실화예요, 실화. 이게 소설이라지만은 저는 이걸 실제로 봤으니까. 고시촌 달동네에 거기서 그냥 부모님 돈 받아가지고 사는 게 너무 신난 거예요. 강남 큰 집에서 살다가. 이런 애들이 무슨 민주운동을 하며 가난한 사람을 위하며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 상태로. 소설이다 보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애들 수두룩히 봤습니다, 대학 때. 자, 그러면서 이제 더 웃기는 게 이 손아람 작가의 시각이겠죠. 그 자취방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어머니 돈으로, 자기 돈도 아니고 어머니 돈으로 자취방 구해가지고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미주란 여대생을 보고 나는 미주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남보다 많이 가진 것에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 증명은 거기서 끝났다.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이 손아람 작가의 수준을. 이걸 어떻게 남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합니까? 이 책에다가, 소설 책에다가. 그냥 제정신 아닌 여자죠. 이건 제정신 아닌 여자지. 이 수준이란 말입니다. 이 운동권이라는 애들이. 물론 여기서 이게 나와요. 몸만 잠시 옮겼다. 그녀가 버린 건 아무것도 없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것도 아니었다. 분립했을 뿐이다. 아니 이걸 알면서 훌륭한 사람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돈으로 자취방 취미생활로 얻고 그 화려한 옷값, 생활비, 유흥비, 심지어 가끔가다 자동차까지 그걸 돈 많은 부모님한테 다 받아서 쓰면서 단지 자취방을 옮겼다고 해가지고 이 가진 거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묘사를 하냐는 겁니다. 이 작가라는 사람이. 다 같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더 한 수 더 뜨는데 어쩌면 그녀는 강남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일지도 몰랐다. 적어도 강남에 사는 걸 부끄러워할 줄 알았으므로. 아니 강남에 사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나는 강남에 사는 게 강남이 무슨 범죄 도시예요? 아니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강남 살았는데 뭐 이렇게 부잣집 강남가 아니고 그냥 구반포 쪽에 살았는데 아니 그게 왜 부끄러워야 됩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자취 나간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뭐 등록금이 싸니까 아 이 정도면은 내가 벌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간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돈 많은 부모 둔 여대생이 행복하지. 그래도 내 행복 때문에 누군가 불행을 느끼는 건 싫어. 그렇게는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없는 거야. 이제 해설을 이렇게 다는데 강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남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아직까지도 나는 미주 말고는 본 적이 없다. 나는 수두룩히 봤는데 이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아니 강남에서 벗어나는 걸 노력해야지 벗어납니까? 그냥 짐 싸들고 자 부모님한테 빠이빠이 하고 저 오늘부터 독립합니다. 이제 돈 같은 거 붙이지 말고 내가 알아서 먹고 삽니다. 그럼 나가는 거지. 이걸 보세요. 나는 이 미주라는 지금 캐릭터보다도 이 작가가 묘사하는 수준을 보라는 겁니다. 부모님 돈으로 그냥 자취방 취미생활 하는 걸 훌륭한 사람이고 가진 걸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전부 다 돈 많은 부모님 둔 애들이 술자리에서 나는 돈 많은 부모님이 괴로워. 그 얘기 한번 실제로 들어보세요. 이거요 막 오바이트 참기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 듣고 있으면요. 저같이 17만 원짜리 방에서 3명 산 사람은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근데 그걸 자랑이라고. 이걸 자랑이라고 이런 책에 소설책에다가 이 책을 읽고 또 이걸 또 존경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중적이고 유치한 행태를.
이게 운동권의 핵심이에요. 제가 보는 운동권은요, 김일성 사상에 빠져들어서 막 신봉하고, 저는 그런 애들을 본 게 아니고 다 이런 수준의 애들. 김일성주의든 마르크스주의든 사상과 이념을 따질 가치도 없는 애들과 싸웠단 말이죠. 이런 애들이 이제 40대에 올라와가지고 언론계, 문화계 곳곳에 퍼져 있으니 이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망할 수가. 저는 대학 시절에 이런 애들, 저 설마 진짜 이런 애들이 사회활동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부모님 돈으로 어디 그냥 임대사업이라면서 들어 누워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소설을 쓰고 기자로 무진장 들어가 있습니다. 기자로. 법조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라가 안 망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준의 애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제가 대학생 할 때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겠어요. 이 주위에서 살았으니. 이런 꼴을 매일같이 보면서 또 저런 거 보면서 또 참질 못하잖아요. 다 싸우는 거, 다 싸우는 거. 이런 행태에 대해서. 쉴 새 없이 싸우는 겁니다. 쉴 새 없이. 이러니 무슨 제가 대학 생활에 무슨 낭만, 추억 있겠습니까? 요즘 뭐 제 사진들이 좀 올라오는데 이 청춘투쟁 때문에 올린 사진인데 청춘투쟁에 이 사진 편집할 때 우리 편집 기자들이 대학 때 사진 왜 한 장도 없냐? 없어요. 대학 때 사진이. 일단 찍질 않았어요. 웬만하면. 같이 사진을 찍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같이 사진을. 그리고 찍은 것들 자체도 관리를 안 해가지고 한 장도 없습니다. 지금 제 대학 때 사진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대학생활 생각하면 거의 악몽만 떠오르거든요. 이 기괴한 애들, 이상한 애들 틈에서 매일같이 사투를 벌였던.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뭔가 하나 좀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거 다 아는 애들이잖아요. 내가 소나남도 뭐 친하게 지냈지만 알고 제가 비판해왔던 뭐 미학과 동기나 이거 지금 사회적으로 좀 알려지고 뛰는 애들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또 졸업한 지 20년 돼서 또 비판을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사회 문화적 권력을 잡고 쫙 가고 있는데 이걸 개혁해내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가 없거든요. 또 한바탕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대학 시절에 이어서. 이 책을 거의 한 30분 만에 톡톡톡톡 넘겨 읽었는데 제가 대학생활 때 가르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가 좀 마르크스 좀 제대로 공부한 애 좀 보고 싶다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한번 치열하게 이 세상을 어떤 이론으로 적용할지 논쟁해보자. 안 돼요, 안 돼. 마르크스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도요, 계속해서 이 중간 단락에 마르크스 1, 마르크스 2, 3가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은, 대학 시절에 마르크스를 어떻게 공부했고, 그 노선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 어떤 고민을 했고,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책에도, 이 소설책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냥 마르크스 이미지 가지고 툭툭 던지는 건데 소설뿐 아니라 그때 대학 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마르크스 책이 필요할 뿐이지 왜? 그 책 들고 어리버리한 대학 생활에 환상 갖고 들어온 여대생들 책 들고 다니면서 끌어들여요. 술자리에. 그 온갖 저질 개그. 얘가 이 청춘투쟁에도 써놨는데 인문대생들이 하는 그 개그 수준이 이거 완전히 그냥 시장 바닥에서나 통할 수 있는 저질 개그 가지고 떠들어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막 한 밤 11시 넘어가면은 막 민중이요 막 마르크스 막 그러면 이 여대생들이 막 오빠 막 슬퍼하지 마세요. 나 그거를 그래서 마르크스 책만 필요한 거고 체게바라 티셔츠만 필요한 겁니다. 체게바라 티셔츠만. 이러니 책에 좌익 사상을 가지고 운동권 때 어떻게 녹여 들어갔는지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걸 고민한 적이 없으니까. 다 치정 사건이에요. 지금 이 책 소설 전체가 다 지금 여자 얘기입니다. 여자 얘기. 실제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본 게 내가 혹시나 운동권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 때도 그렇게 비판했거든요. 지금 똑같이 비판했습니다. 너희들 마르크스하고 체게바라하고 레닌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자애들 그냥 대충 쉽게 좀 데려다 놀려고 써먹는 거 아니냐. 그걸로 한바탕 벌어졌는데 운동권들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전편 내내 다 그런 겁니다. 고민도 안 하는 거예요. 고민은 오직 여자 좀 어떻게 쉽게 좀 데리고 놀까.
자, 제가 이걸 구태여 또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40대, 30대, 20대들이 적용화됐다. 굉장히 걱정들이 많은데 80년대하고 다르다. 철저한 김일성주의로 내면화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완전히 외우고 이런 운동권이 아니고 386 이하, 486 이하 세대는 마르크스와 체게바라 이미지만 이용하는 애들이에요. 깊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상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정도의 사상 누각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20대, 30대 좌경화 심하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상 문제가 아니고 교육 문제도 아닙니다. 교육 문제도. 그럼 뭐의 문제냐? 스타일과 행태의 문제예요. 왜 작용화되느냐? 낡은 보수파리들의 그 기회주의 행태, 용기 없고 뒤통수 치고 숨고 박정희만 팔고 이승만만 팔고 아무런 지적 공부 안 돼 있고 이런 이 쓰레기 같은 행태들이 싫어가지고 넘어가 있는 겁니다. 행태가 바라야 돼요. 20, 30, 40대를 온전히 바로 세우려면은 얘들한테 무슨 전교조 이념에 빠져 있다? 전교조 이념 빠져 있는 애들이 지금 이러고 다닙니까? 이러고? 이념에 빠져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잘못된 멋에 취해 있는 겁니다. 이럴 땐 언행 일치, 용기, 신의 이런 걸로 돌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기존의 기회주의 보수파리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쪽 애들 정신 차리게 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진실 하나에 목숨 걸고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낡은 보수리끼리 뭉쳐가지고 같이 진실 은폐하고 뒤통수 치고 이거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뭐 다른 보수파리들이 못하면 미디어 워치 하나라도 이렇게 돌파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쪽 시장의 컨텐츠를 공략하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D-란 소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몇 가지 사실 농할 문제들이 몇 개 더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다시 한번 소개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는 대구에 내려가는데 금요일부터 이제 선글라스맨 오후 2시 반월당 집회 그리고 토요일 피켓팅 다 대구에서 참여하겠습니다. 그럼 대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